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2, 3일 전에 유튜브에 수익 창출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승인이 났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뭐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만은 우리나라 구조상이라도 지금 이제 국제 결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가졌던 국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생활을 그래도 한 3년 정도 한 베트남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한 그 국제 결혼의 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으니까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결혼은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국제 결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이런 점들을 알고 그래도 우리 결혼을 하더라도 국제 결혼을 하더라도 베트남 여성과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부터 안 좋은 얘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먼저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베트남 여성들의 장점. 자, 일단은 가정에 엄청 충실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에 엄청 충실하고요. 가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가족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이 가족을 중요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 엄마 모계 가족을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새로운 가족보다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속해 있는 가족을 훨씬 더 중요시하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그 다음에 자녀 뒷바라지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여성들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겠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놓는다고 하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결혼을 해보면은 이런 장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다가오고 단점들은 아마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크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가정의 경제권을 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위관직자나 경찰이나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남자들의 경제권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권을 가지고 그나마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잘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여성들이 이 베트남 사회에서는 여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결정권, 쉽게 말하면 뭐 사는 차를 산다, 집을 산다, 아니면 뭐 중요한 뭐 오토바이를 산다, 폰을 산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여성의 입김이 엄청 큽니다. 심지어는 밥 먹으러 가는 것, 이런 것조차도 평범한 가정에서는 거의 다 여성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편이 아내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런데 눈치 볼 사람이 있다. 그거는 자기 어머님이 자기 애를 봐주고 있다. 친어머님이, 친정엄마가. 그러면 좀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뭐 모임을 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통보식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조금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요. 근데 허락을 잘 안 받고 가죠. 남자는 이제 좀 힘이 없는 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그 베트남 남성들은요. 그래서 한국의 베트남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그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하고 시어머님하고 특히 이제 그
베트남 아내분하고 아마 고부의 갈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가 보고 자란 게 자기가 아내가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힘들 수 있을 겁니다.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이 나라는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이혼을 좀 쉽게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엄청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결혼하고 나면 남성의 탓들도 있습니다. 남자가 집에 돈을 벌어 가지고 집에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가사나 뭐 월급을 안 갖다 준다, 이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특히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늦게까지, 결혼을 했는데도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고 안 온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혼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는 편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남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남편도 많고, 여기 베트남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친정 쪽의 부모님들도 남편이 그런다 그럼 그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엄청 높습니다. 이혼율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저랑 같이 일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부분들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25이 넘어가고 30세가 넘어간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온 여성 중에서 이혼을 한 사람이 한 7, 8명, 10명 중에 7, 8명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 정도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20대 초반인데도 이 친구들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하고, 아기들은 자기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 나라 여성들의 성향이고, 이 나라 가정의 일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이혼을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나를 이용해서 한국 국적을 따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그 확률은 좀 적을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이혼에 대한 심사숙고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한 여성들도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 밤에 남자친구나 뭐 이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 모임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 좀 허다한 편입니다. 뭐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친구들이 불러내서, 자기 여자친구들이 불러내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잘 아는, 원래부터 아는 남자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아는 남성이 또 데리고 오는 뭐 2대2, 3대3 아니면 다대다로 이렇게 같이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들이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데도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만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꺼리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 프랑스의 지배를 우리는 최근에 일본 식민지였지만 여기는 프랑스의 식민지 기간이 길었어요. 한 100년 가까이 돼요. 100년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뭐 일본에도 잠시 뭐 이렇게 그 식민지 하에 있긴 있었죠. 아주 짧게 있었어요. 중국에도 잠시 있었고, 옛날에는 중국에 한 1000년 가까이 4차례에 걸쳐서 식민지가 되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근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프랑스 사람들의 그런 연애관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 연애가 좀 자유롭습니다. 일찍부터 연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집이 잘 살고 부자이잖아요. 그러면 좀 나이가 들 때까지 연애를 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 집에서 잘 사는 집안들은요, 이 딸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통금시간도 심지어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성인이 되면 그냥 놔둡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돈을 벌러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가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오고 또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결혼을 하는 경우,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17살, 18살, 시골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한 편입니다. 그런 게. 그때 아기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 보통 양가 집안이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니까 그렇게 결혼한 어린 친구들이 오래 이 부부 생활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한참 남자는 혈기왕성한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잖아요. 그죠? 여자를 만날 때는 우리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집중을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다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책임을 잘 못 집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요. 여기의 대부분의 그렇게 이혼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혼한 여성들은 이제 베트남 남성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외국 사람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남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베트남 남자와 다르게 책임감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엄청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또 한국에 가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든지 뭐 K-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한국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한국 사람을 정말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또 외국 사람도 많이 선호하고요. 유럽 사람들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혼을 한번 한 친구들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번 하고 이혼의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음에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된다면 이제 외국 사람과의 교제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나이는 많지만 오랫동안 결혼 못 했는데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내가 한 번 결혼 경력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게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은데요. 그런 게 안 괜찮은 경우 많이 모르고 하면은 사실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트남 여성하고 만약에 국제 결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한번 나오면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여성들의 사실은 한국 남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 여성의 평균 수입이나 지위 또 얼마나 개방적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제가 2탄을 한번 찍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